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이제 석방이 되고 곧 관저로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탄핵이 된다면 또는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직무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되는데요. 이후 곧바로 우리나라는 60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죠. 따라서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즉시 10일 이내에 차기 대선 날짜를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일정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 파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즉각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 대행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후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등록하고 개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 후 약 2개월 뒤인 5월 10일에 취임하지만 조기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 즉시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은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은 잦은 사임이 아닌 강제 파면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받는 정상적인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 중단되고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죠. 1, 2급 비서관 3명, 운전기사, 차량 사무실 운영비 등이 사라지고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도 사라지는데요. 다만 대통령 중도 퇴임 시에도 최대 10년 동안 경호 경비를 받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개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 도중 치러지는 총선으로 장기 국정과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의 총선,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상황은 정반대로 이어집니다. 선고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고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다시 주도하게 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시점부터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바 있죠. 윤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영향을 크게 받을 것 중 하나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 공수처 폐지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다시 추진해 탄핵소추안이 재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법 39조 1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다시 심판할 수 없지만 탄핵 소추 사유가 달라지면 다른 사건으로 간주돼 심판이 새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유지돼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내란 혐의로 기소되거나 관련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오는 14일이 가장 유력한 상황, 여론조사 등을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팽팽한 갈등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원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